건포의 영화책, 오늘은 일본 영화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입니다. 일본의 차세대 감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하마구치 유스케라는 감독입니다. 그동안 작품으로 보면 제가 봤던 거 위주로 하면 드라이브 마이카, 우연과 상상, 아사코, 해피아워, 영화들이 다 긴데 해피아워는 무려 5시간짜리 영화입니다. 근데 그걸 다 봤어요. 근데 볼만합니다. 뭐 일반인 배우들이 나와서 그냥 일반인들이 배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캐릭터들이 다들 좋아가지고 나름 괜찮습니다. 감독의 영화가 그렇게 뭐 속도감 있거나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드라이브 마이카가 그나마 가장 대중적인 영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사코는 본 적이 너무 오래됐고, 스파이 아내? 라는 무슨 영화도 봤던 것 같은데, 이 하마구치 유스케라는 감독이, 거의 일본의 어떤 작가주의 영화들, 예술 영화의 어떤 지금 가장 차세대 유망주 감독입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과 약간 결이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좀 독특한 감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2023년도 일본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차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보면, 그럼 사슴은 어디로 갈까?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작은 산골 마을에 글램핑장 설명회가 열린다. 도시에서 온 사람들로 인해 타쿠미와 그의 딸 하나에게 소동이 벌어진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줄거리가 너무 빈약하긴 하죠. 근데 사실 이 사건 정체적인 그 틀은 이 정도입니다. 1시간 46분. 이 감독 하마구치 유스케 영화치고는 짧은 편이죠. 타쿠미와 하나, 그의 딸 하나가 사실 메인 캐릭터고, 여기에 이제 글램핑장을 꾸미려는 회사 사람들 2명이 나옵니다. 지금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들이 이 마을에서 글램핑장을 만들 것이다 라는 사업 설명회가 주된 사건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타쿠미라는 이 남자와 마을의 남자, 그리고 그의 딸 하나, 그리고 글램핑장을 꾸미려는 타카시와 그 다음에 그의 여자 직원 마유즈미, 이 4사람이 주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영화를 딱 시작하면 그냥 뭐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고개를 들면, 숲속에서 고개를 들면 나무 가지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숲의 어떤 나무 로우 앵글로 나무의 어떤 그 하늘길이라고 하는데, 나무들이 서로 숲이 깊이인가? 하여튼 그런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나무가 이렇게 자라서 하늘길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를 띱니다. 그런 나무의 어떤 모습을 쭉 카메라가 계속 따라갑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것도 근데 풍경은 멋지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가 잠시 나오고, 이름이 뭐야? 그 남자 배우가 타쿠미 이름 생각. 타쿠미가 저기 장작을 패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시골의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영화는 시작을 합니다. 장작을 꽤 잘 펴죠. 그것도 굉장히 오래 또 보여줍니다. 한 방에 도끼로 이렇게 장작을 패는데, 도끼로 나무를 패는 장면이 나오고,
차량에 물통을 싣고 가서 저기 개울가에서 이렇게 국자 같은 걸로 물통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물통은 우동집의 재료로 쓰죠. 그러면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게 그 산속에서 땅와사비라는 풀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땅와사비로 또 음식 재료를 만들면 좋겠다, 뭐 이런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경관이나 이런 물이 되게 좋은 그런 마을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이제 글램핑장이 생기면서 생기려고 하죠. 그 설명회를 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뭐 글램핑장 그 직원들은 사실 엔터 업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약간 허술하게 짜서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설명회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상류와 하류가, 그게 마을 이장님 얘기하시죠. 상류가 어떤 것을 하든 하류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물의 어떤 오염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은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전체적인 어떤 흐름의 맥락을 다 담고 있습니다. 상류가 망가지면 하류까지 영향을 끼치고 오염이 되면 자연은 밑에 마을 사람들까지 다 영향을 받는다, 이런.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어떤 밸런스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밸런스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상류라는 게 꼭 뭐 자연의 강의 상류 하류도 될 수 있지만 인간의 어떤 상류 하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밑대가리가 잘못하면 아래 수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웃기는 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네들이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회사로 돌아와서 도시가 잠시 나오는데 거기서 화상회의로 그 사람들 뭐 이런저런 마을 사람들이 말이 맞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러면 그 반대하는 사람을 관리인으로 쓰자 뭐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다시 또 마을로 내려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차 안에서 이 직원인 이 마유주미와 이 두 사람이 하는 대화가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카시라는 남자와 마유주미라는 여자가 샷은 굉장히 단조롭죠. 그냥 차를 타고 가면서 둘이 대화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또 길게 나옵니다. 하마우치 유스케 감독이 약간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대사도 길고 굉장히 단조로운 샷이지만 나름 재밌습니다. 요 씬이. 둘이 막 대화를 하죠. 너는 왜 이 회사에 빨리 관두지 않고 왜 여기 남아있느냐부터 해서, 뭐 여자는 나는 이 엔터업계가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약간 깨끗하지 않고 지저분해서 좋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그 전에 뭐 했냐, 어떻게 뭐 들어오게 됐냐, 뭐 이런 일상적인 얘기들을 합니다. 그게 걔네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별로 해본 적이 없었죠. 그러다가 가장 뭐 웃기는 장면은 갑자기 그 다카시의 핸드폰에서 뭐 매칭 성립됐습니다. 뭐 이런 약간 그 뭐죠, 데이트 어플 같은 데서 매칭이 되었다고 알람이 뜨면서 둘이 또 되게 히덕거리고 웃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나 그냥 회사 간두고 여기 캠핑장 관리인이나 할까? 이거 뭐 누구나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 뭐 회사 뭐 연예계 매니저 하다가 여기 들어와서 뭐 별볼일 없는데 그냥 관리인이나 할까? 그게 마을도 좋고 뭐 공기도 좋던데, 아까 이런 마인드로 내려가서 실제로 장닭도 패보고 뭐 이러면서 나름 뭔가 잘 될 것 같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그 타쿠미의 딸인 하나가 실종되면서 결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끝이 납니다. 결말 얘기해야 되나? 결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끝이 나서 이게 뭐야? 막 뭐 어쩌자는 거지? 이런 결말인데,
그 낌새는 조금씩 나옵니다. 그 카메라가 갑자기 그 다꾸미가 건방증이 있어서 아이를 하나를 데리러 갔을 때 하나가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그냥 먼저 갔다고 숲속을 거닐고 있는 장면에서, 거기 학교에 왔을 때 아이들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멈춰 있죠. 뭔가 멈춰 있고 있는 장면인데, 거기서 이제 차량이 하나를 데리러 빠져나가는 장면에서 카메라가 그 차량의 뒤쪽에서 잡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장면이 약간 몇 번 나옵니다. 정확하게 몇 번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마치 그러니까 차량의 뒤에서 카메라를 들이댄 약간 뒷모습 배경? 누군가 관찰자의 입장으로 뭔가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저는 이제 하나가 뭔가 이 카메라가 뒤바뀔 때마다 하나가 등장하는 건가? 하나는 인간이 아닌가? 하나가 뭔가 다른 차원의 어떤 인물인가? 나중에 사슴인가?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했는데, 그 결말의 어떤 충격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이 결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도저히 그냥 영화를 봤으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인데, 왜 그 타카시라는 사람은 목을 졸랐으며 그 사슴이 2마리 있는데, 이 영화에서 사슴이 총소리가 몇 번 납니다. 그래서 총소리가 나고 사슴 사냥을 어딘가에서 하고 있구나, 이런 그 설정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서 타카시가 타쿠미한테 그런 걸 물어보죠. 여기 사슴 사냥꾼들이 있다라고. 그런데 사슴은 사람을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고, 자기네들이 사슴이 공격을 받거나 이러면 공격을 할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엄마 사슴과 아기 사슴이 있는데, 아기 사슴이 총을 맞았고 엄마 사슴이 하나를 공격했다고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아기 사슴이 총을 맞았고 엄마 사슴이 하나를 공격했다. 근데 갑자기 그걸 도와주려는 타쿠미가 목을 졸라서 죽이는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됐지만, 이걸 자연의 어떤 이 두 사람을 사슴으로 보는 어떤 해석도 있고, 타쿠미가 하나를 사슴으로 보는 그런 해석도 있고요. 자연으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리고 외지인이 이런 글램핑장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사슴이 총을 맞았고, 사슴이 인간에 의해서 총을 맞았고 사슴이 인간을 공격한다. 그리고 외지인이 캠핑장에 만들려고 들어왔고, 그래서 그 사람을 공격한다. 약간 이런 논리의 구조로 해설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하나가 사슴한테 공격을 당했는데 피를 흘리는 장면이 있는데, 하나가 죽었는지 아니면 그 타카시가 목을 졸라서 죽었는지, 왜냐면 죽은 줄 알았는데 일어났다가 다시 쓰러지는 장면이 있어서 죽었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도 하나를 얻고 타쿠미가 자기가 왔던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해설이 되게 분분하고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될지, 이 결말이 되게 충격적이어가지고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인간과 자연과 그리고 상류와 하류, 인간이 어떤 식으로든 뭔가를 해서 자연을 훼손시킬 수 있고, 그런 논리로 접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냥꾼과 그 사슴의 얘기가 나오고, 그 마을에서 그 숲의 어떤 물이라든지 자연, 나무 이런 것들이 좀 세세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풍경으로 많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죠.
구도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죠. 그냥 마을에 설명회가 열렸고 그 많은 사람들이 캠핑장이 열릴까 말까 사슴이 있고 총소리가 들리고 아버지는 하나를 보호해야 되고 아버지 캐릭터 약간 이상하죠. 타쿠미 캐릭터 이상한데 마을의 심부름꾼 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무표정하고 여기 이 감독의 영화가 하마구치 유스케 감독의 영화가 대부분 다 약간 무표정합니다. 무표정하게 연기를 하는 그런 게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타쿠미도 되게 무표정하고 뭔가가 있는데 처음에는 엄마가 안 나오길래 엄마와 하나와 사진만 있길래 뭔가 엄마의 어떤 세계가 따로 있나? 하나도 뭔가 계속 묘한 분위기로 계속 숲을 걸어 다니고 있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사슴이었나? 뭐 이런 굉장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사실 해설을 찾아봐도 사실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하마구치 유스케 감독의 영화니까 일단 무조건 봐야 된다 뭐 이런 마인드로 보게 됐는데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 펼쳐지는 자연의 모습, 나무, 숲, 뭐 사람들의 어떤 그리고 개울물 뭐 그런 모습들이 나름 굉장히 아름답지 않았나. 근데 그런 걸로만 이 감독은 가는 그런 감독이 아닙니다. 굉장히 약간 깊이가 있는 우리나라의 홍상수 약간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그 마이주미가 숲에서 뭔가 가시 찔리는 피가 묻는 그런 장면, 손에 피가 묻는 장면들인데 그런 것도 뭔가 연계성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외부인들의 침입을 일종의 막는 뭐 그런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연은 말하지 않지만 그런 식의 어떤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지만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 뿐이지 뭔가 그런 그들만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영화였다. 마지막 결말을 보면 다들 뜨악해합니다. 이건 뭐지? 충격적이기도 하고 여기는 경의선 선행의 숲 차들이 너무 지나다녀서 이게 소음이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하마구치 유스케 감독의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제목도 되게 엄청 무슨 스릴러물 같은 범죄물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전혀 영화는 제목과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목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사실 좀 난감합니다.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악은 존재하지 않는데 악은 존재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할 뿐이다.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 낫이라는 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뭐 그렇다는데 어쨌든 자연 속에서 뭔가 풍경과 인간과 그리고 이게 후쿠시마 방류 얘기도 조금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 물을 바다로 흘려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 밑에 있는 물을 마셔서 우동을 만드는 이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거를 제대로 해석하기 어렵지만 하마구치 유스케 감독의 영화는 그래도 다 재밌다. 우연과 상상은 약간 옴니버스 형식인데 굉장히 독특하고요. 재밌고 드라이브 마이카가 아무래도 상도 많이 받고 가장 거기에 수화를 하는 한국인 배우도 나옵니다. 배우도 나오고
드라이브 마이크가 굉장히 재밌고, 해피아워 5시간 견딜 수 있으면 한번 보시고요. 여성들의 어떤 캐릭터들이 굉장히 잘 묘사가 돼 있다. 그 다음에 아사코는 굉장히 옛날에 봐가지고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지금 다시 보면 굉장히 새로운 영화가 될 것 같다. 아사코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스파이 안에는 그냥 뭐랄까, 그것도 그 옛날 영화인데 그냥 유스케 감독이라고 해서 한번 봤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2023년도 3년도죠. 하마우치 유스케 감독의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영화였습니다. 뭔가 명쾌한 답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네. 안녕.